이번에는 머티리얼을 사용해서 집을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그 전에 몇 가지 물건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집에. 네, 그러면 바닥 머티리얼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바닥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디테일 메뉴에 보면 머티리얼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가 나오는데요. 콤보 박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선택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 머티리얼들이 다 여기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존재하는 애들이 정리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스타트 콘텐츠에 머티리얼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바닥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이 나무판들이 있는데요. 이 나무 무늬들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바닥판을 다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나무 모양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머티리얼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네 가지가 다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모양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첫 번째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되겠습니다. 이 바닥이 이 나무 모양이 되어서 실제 나무 바닥처럼 보이기 시작하게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적용해 볼 물체는 여기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이 조금 전부터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우리가 눈부심 효과를 표현하는 머티리얼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머티리얼을 담기 위해서 먼저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My Content에 Add New에 New Folder 이렇게 해도 되고 My Content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Folder 해도 되고 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Material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dd New에 봅시다. 이 Materials이 있네요.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머티리얼이 한 개 추가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름은 New Material로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되면 아무 설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 표시가 없는 기본 색깔이 나오는 머티리얼이 됩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화면이 크게 나왔는데 이렇게 머티리얼 에디터 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해볼게요. 이 머티리얼에는 여러 가지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 베이스 컬러, 메탈릭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메탈릭이라는 부분의 속성이 높으면 좀 더 그 쇠의 느낌이 나는 거고요. 메탈의 느낌이 나는 거고요. 스페큘러는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하는가 그리고 러프니스는 반사되는 부분이 러프니스가 낮으면 반사가 많이 되고 러프니스가 높으면 거칠어져서 반사가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시브 컬러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미시브 컬러는 스스로 발산하는 빛깔에 대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의 색깔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팔레트에 보면 색깔은 3차원 또는 4차원으로 표현되니까요. 우리 3차원으로 표현해 볼게요. 콘스턴트 상수 3차원 벡터가 있습니다. 왼쪽에 놓고요. 3차원 벡터 하면 항상 이 색깔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색깔을 선택하라고 메뉴가 나오네요. 검은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면 색깔 선택한 창이 나오는데 형광등이 하얀색이었으면 좋겠으니까 하얀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하얀색에 가까운 색, 거의 하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색깔을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머티리얼이 하얀색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이미시브 컬러죠. 빛이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에 해당하는 색깔. 이 색깔도 똑같이 콘스턴트 3D 벡터, 3차원 벡터를 가지고 와서 색깔을 형광등이니까 하얀색이면 되겠죠. 하얀색으로 만들고 OK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네, 아쉽게도 별로 밝아지는 느낌이 나지 않네요. 이 이미시브 컬러가 설정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주변에 눈부심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색깔의 최대 값이 1이지만 여기서는 1보다 큰 값을 줘야 됩니다. 1보다 큰 값을 주면 주변으로 빛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보다 이 색깔을 설정하는 곳에서는 인위적으로 숫자를 증가시켜 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뭐 10이라고 주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기 색깔을 선택하게 하면 0에서 1 사이 값만 나오는 거죠, 항상. 네. 그래서 숫자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 대신에 여기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한번 1보다 큰 숫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함수 중에 곱하기 multiply라는 함수를 검색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기를 하는데 A 값은 색깔을 이렇게 넣고요. 이 곱하기의 결과값을 다시 emissive color에 넣고 B 값을 1보다 큰 값을 주면 되겠죠. 이 상수, 그냥 실수인 숫자 한 개인 상수를 가지고 와서 다시 B에 연결하고 여기에 숫자를 디테일을 눌러보면 여기 숫자를 설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뭐 한 10 해볼까요? 10. 그러면 곱하기에서 10보다 커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좀 주변에 눈부심 효과가 보이는 것 같나요? 10보다 더 크게 해볼까요? 20. 네, 그러면 확실히 주변의 눈부심 효과를 표현해주는 머티리얼이 된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저장하고 이 머티리얼 에디터 창을 끄고 지금 방금 만들어진 머티리얼을 이 사각형 우리가 형광등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육면체에다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일단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눈부심 효과 같은 게 보이는 이 밝은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광등이구나. 조금 전보다 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형광등에 가까운 느낌이 표현되는 머티리얼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울과 같이 주변의 환경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머티리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걸 만들어서 이 돌에다가 입혀보겠습니다. 돌이 거울처럼 볼 리는 없지만 원래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머티리얼을 만들고 머티리얼 에디터 창을 연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러프니스입니다. 러프니스는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가 또는 거친가 정도인데요. 러프니스가 높으면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난반사가 일어나서 주변의 사물을 반사하지는 않고요. 표면이 그냥 플라스틱처럼 거친 표면이 되고 반대로 러프니스가 낮으면 0에 가까우면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져서 거울처럼 반사하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변수를 한 개 추가하고 연결해 볼게요. 러프니스에. 지금 이미 숫자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러프니스가 0이 되면 가장 매끄러운 상태의 물질.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이 색깔은 밝은색으로 해볼까요? 3차원이라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고 네, 밝은 흰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흰색인데 주변을 반사하게 되죠. 네, 조금 더 쨍하게 반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때 수정할 수 있는 변수가 이번에도 상수 한 개를 추정하고 이번에는 메탈릭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메탈릭을 고쳐보겠습니다. 메탈릭이 0이면 전혀 메탈 느낌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메탈릭을 1로 수정하면 가장 메탈에 가깝게 보이도록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완전히 거울같이 보이네요. 진짜. 네. 메탈이 0에 가까워질수록 이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거고요. 1에 가까워질수록 메탈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벌써 거울과 같은 효과가 나는데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하고 이번에도 에디터를 끄고 이번에는 방금 만든 머티리얼을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돌에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돌을 선택하고 머티리얼을 이렇게 꽂아보면 새로운 머티리얼을 넣으면 항상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이렇게 주변 물체가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빌드를 하고 더 자세하게 볼까요? 빌드. 네. 플레이를 버튼 눌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형광등이 보이고 이번에는 가운데 돌이 있는데 이게 워낙 거울같이 반짝거려서 주변에 사물을 다 반사하게 됩니다. 뭔가 좀 아쉬운데 이게 하늘을 반사하는 부분과 집을 반사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잘 맞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 아니, 집 안에서 봤을 때 돌이 하늘을 반사하고 있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천정을 반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을 더 잘 반사하는 것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추가해 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왼쪽 메뉴에서 반사 리플렉션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리플렉션,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 박스 리플렉션 캡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라는 것을 한번 선택해서 돌 가운데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어 리플렉션의 인플루언스 라디언스를 돌 주변으로 둘러싸도록 아이고 작게 만들어 볼게요. 엄청 커져 있었는데 너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하고 결과를 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빌드를 마쳤는데 한번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주변에 가볼까요? 네, 이번엔 조금 전에 볼 수 없었던 형광등을 반사하는 부분도 보이고요. 이렇게 돌아가 보면 하늘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천정이랑 벽을 반사하고 있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다 하늘색이 보였었죠. 결과가 확실히 더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개선되는 이유는 방금 당연히 이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를 추가했기 때문인데요.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가 하는 일은 이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가 설치된 곳, 돌멩이 한가운데 설치했죠. 이 점을 기준으로 사방에 있는 환경에 대한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것이고요.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가 영향을 미치는 구 안에 있는 어떤 물체가 만약에 표면이 반사하는 머티리얼을 갖고 있을 때 그 사진을 사용해서 반사 효과를 표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어 리플렉션 캡처는 반드시 반사하는 물체 주변에 가운데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적절히 잘 선택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눌러서 네, 여기에 형광등이 반사되고 이렇게 돌아보면 하늘이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벽이 반사되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여기서 볼 때만 반사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하늘이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